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다시 올렸습니다. 미국 인상에 발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 경제, 특히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만만치 않습니다. 김민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베이비 스텝 조금 올렸다라고는 하지만 또 올렸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명분은 물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가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명분은 그렇고요. 사실은 미국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 기준금리와 한국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이상 차이가 벌어지게 되면 자금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은 상황이고 추가 인상이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0.25 베이비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금리 인상이 그런 부동산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보통? 원래는 반비례 관계거든요. 반비례 관계에서 안 좋은 거는 맞는데 최근에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이게 한 거의 1년 반 정도, 17개월 만에 3%포인트 정도가 올랐거든요. 0.5에서 3.5까지 올랐기 때문에 속도가 너무 빠르고요. 대출 이자 부담이 너무 큰 게 문제고 결국에는 집값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 금리 인상이 트리거가 되면서 지금 하락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규제를 풀어서 이 속도를 막으려고는 하고 있지만 이번에 금리가 또 올랐기 때문에 규제 완화의 효과가 또 약간 반감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됩니다. 예. 주변에서 이제 영끌족이나 빚투족, 즉 영혼까지 끌어서 투자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빚으로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은데 이자가 많이 늘었죠? 이자 많이 늘었죠. 이자 부담이 굉장히 큰데요. 이게 이자 부담을 한번 본다면 연 198만 원 정도 이자 부담이 왜냐하면 3.3%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 정도 늘었고 이번에 올랐는 거는 18만 원 정도 늘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잘 느낌이 안 옵니다. 사람마다 다른데 통상적으로 보면 2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올랐습니다. 1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그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이자 부담 때문에 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고요. 이게 대출 받아서 내 집 마련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전세 대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세 사시는 분들도 대출 이자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월급 중에 상당 부분이 맞습니다. 이자로 나가야 된다. 소득이 늘어나지는 않는데 그렇죠. 이자는 나가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동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규제를 대부분 많이 완화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이 좀 살아나는 거 아닐까라고 했다가 금리 오르면 다시 한번 또 좀 지켜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최근에 이제 현장 점검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일단 하락세는 멈췄습니다. 급매물이 소화가 되고요. 큰 폭의 반등은 아니지만 한 5천만 원 정도 반등을 했는데 문제는 집주인들이 이제 희망을 찾고 싶습니다. 규제가 풀리니까 급매물도 소화가 되니까 나 더 이상 사게 안 내놓을 거야. 호가도 좀 올리고요. 좀 기다려 볼래라고 하는데 집을 사야 되는 매수자들은 초급매 고점 대비 30% 정도 떨어진 급매가 아니면 여전히 쳐다보지 않고 금리가 높다, 대출이자 부담이 크다라는 하소연을 하는데 이번에 또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당분간은 집주인과 집을 사야 되는 분들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또 이제 예전에 전세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월세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이 변화도 또 이 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습니까? 이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고 봐야겠죠. 원래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넘어오게 되면서 전세 가격이 오르거든요. 원래는 올라야 되는데 작년에는 이례적으로 많이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금리 때문이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전세 대출이 없었는데 2009년도 이후에 전세 대출이 도입이 됐고요. 계속 저금리였기 때문에 우리가 못 느끼고 살았는데 갑자기 이자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전세 사시는 분들이 야, 나 월세로 갈래라고 해서 지금 월세로 마르게 전환이 되고 있고 최근에 전세 사기도 많기 때문에 전세가 소멸이 되진 않겠지만 예전처럼 임대라고 하면 이제 무조건 전세라는 공식은 깨졌고요. 전세와 월세가 공존하는데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된다면 아마 월세의 수요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 일각에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 부동산 시장의 하락은 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무서운 게 왜 매매 가격 하락 속도가 빠르냐면 전세하고 동반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전세는 버팀목 역할을 해줍니다. 원래 올라가주기 때문에 매매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전세 가격 이하로는 안 떨어지거든요. 결국 버텨주는데 지금은 동반 하락을 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매매 가격 하락 속도를 늦추려면 전세가 버텨줘야 되는 거고요. 전세가 버티려면 금리 인상이 빠르게 인상이 좀 멈춰야 되는데 지금 또 인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렇게 하락이 더 빨라질 것 같고요. 결국 금리가 멈추고
인하로 돌아서야만 전세 가격도 서서히 좀 정상화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좀 상당 기간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이 이제 30일 날 오는 30일 날 출시가 됩니다. 네. 내용을 잠깐 보면 연 4%대 고정금리로 최대 5억 대출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뭐 자격 조건이나 이런 거 좀 설명을 해주시죠. 특례 보금자리가 이제 기존에 있던 일반 보금자리 같은 경우는요. 네. 집값이 6억 원 이하에 3억 6천까지 대출이 됐고요. 소득 한도가 있습니다. 7천만 원까지. 그리고 금리는 4.75에서 5% 정도 되는데 네. 이번에 나오는 특례 보금자리 같은 경우는 집값이 9억 원 이하로 한도가 좀 늘어났고요. 예. 대출 금액도 5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소득 한도가 없다는 거예요. 아하. 소득이 많으신 분들도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 소득 요건이 없어졌고 DSR 규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상당히 좋아졌고요. 중도 상환 수수료도 없고 금리는 4.65에서 4.95% 정도 되는데 이게 우대형이고요. 네. 이게 소득 금액에서 차이가 주는 게 이제 1억 원 이하는 우대형 4.65에서 4.95% 정도 금리가 적용되고요. 1억 원 넘는 분들은 4.75에서 5%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일반 보금자리보다는 상당히 좀 파격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 요건이 없어졌다는 거, 네. 그다음에 DSR 규제에서 제외되고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점은 아주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맞습니다. 부분이 될 것 같은데 말씀해 준 것처럼 9억 원 이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9억 원 이하 집을 매매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지금 대출이 우리 일반 대출 같은 경우는 지금 7% 정도 대출 금리가 되는데 4%라면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구미가 당길만 하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대출이 나와도 9억 원 초과되는 집들은 절대적인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대출이자 부담이 큰데요. 9억 원 이하 같은 경우는 대출도 특례 보금자리 상품이 좋은 상품이기도 하고 집값도 좀 낮기 때문에 실수요자라면 집값이 좀 떨어졌죠. 고점 대비 30% 정도 떨어진 급매물이라면 9억 이하 주택들에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사도 되는 겁니까? 지금? 필요한 분들이라면. 필요한 분들이라면 저는 그러니까 제가 가격 조건을 말씀드렸죠. 고점 대비 30% 정도라면 1차 바닥 지지선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 자금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보금자리 상품 잘 이용하셔서 내 집 마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30% 떨어진 지역은 네.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멈추고 그동안 떨어지지 않았던 지역이 더 많이 떨어질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후자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절대 법칙이 있거든요. 오를 때도 먼저 오르는 지역이 있고요. 늦게 오르는 지역이 있듯이 떨어질 때도 먼저 떨어지는 지역이 있고 늦게 떨어지는 지역이 있는데 네. 한없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뭐 동탄, 송도 또 잠실 지역들도 다 점검을 해봤는데 네. 30% 정도 수준에서 급매물이 소화되고 소폭 오른 다음에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떨어지는 지역들은 많이 안 떨어지는 지역들이 지금 조금씩 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더 떨어질 거야. 30% 떨어졌는데 50%, 60%까지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30% 정도 떨어진 지역에서 맞습니다. 9억 원대 이하에서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기준금리가 더 오르면 어떡하냐. 그게 이제 생각이죠. 문제죠. 네. 어떻습니까? 예상은 시중에서 예상. 저는 지금이 이제 멈추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한국은행이 이제 3.5%가 됐는데 사실은 칼자루가 한국은행한테 있는 게 아니라 미국한테 달려 있는데 미국이 지금 4.5%거든요. 근데 여기서 멈추느냐? 제가 볼 때는 적어도 2번 정도 더 올린다면 미국이 5% 정도 갈 것 같으면 한국은행은 아무리 안 낮아져도 3.75고요. 높게 네. 올리면 한 4%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우리 대출 받으신 분들이거나 대출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라면 최대 4%까지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얼마나 유지가 되느냐. 금리 인하 때까지 언제까지 금리 인하가 되고 인하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속도도 중요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까지 간다면 지금보다도 더 올라가는데 네네. 와, 이렇게 되면 진짜 이자 부담이 엄청나겠어요. 이자 부담 굉장히 크죠. 네. 그래서 사실은 자금 여력이 되고 필요한 분들 아니라면 지금 당장 저는 추천드리진 않고요. 적어도 금리 인상이 멈추고 인하 시그널이 나올 때 내 집 마련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로 부동산의 불안정을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네네. 부담을 좀 되시겠죠. 여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다면 정부의 규제 완화가 모든
이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 어느 정도 모든 건 못하겠지만 네네. 이건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집값 하락의 가장 큰 문제는 금리거든요. 그렇죠. 금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백악이 무효이긴 한데 최근에 대책의 효과가 있는 게 네. 분위기 자체를 반등시킨다기보다는 하락 속도를 늦추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 최근에 효과가 좀 있어요. 하락 속도가 굉장히 가팔랐거든요. 이게 뭐 0. 주간 매매 동향을 보면 뭐 0.09까지 떨어졌는데 네. 최근에 대책 발표되고 2주 만에 0.2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효과는 좀 있다. 하락 속도를 늦추는 데는 충분히 효과가 있는데 이게 분위기 자체를 바꾸기는 좀 역부족이다. 결국 금리가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게 정부가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을 꺼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최근 대책들을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기존에 있는 주택 시장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지는 주택 시장을 위한 규제를 풀어준 것 아니냐. 네. 따라서 기존의 영끌족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혜택 별로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는데 특례 보금자리처럼 이제 좀 갈아탈 수도 있는 기회를 좀 열어줬고요. 네. 좀 버티셔야 되는데 사실은 국토부도 남은 카드가 별로 없어요. 이제 카드를 한 6개월 만에 거의 다 풀어버렸고요. 이제 남은 카드라고 한다면 강남 3구하고 용산구 규제 지역 풀어주는 부분하고요. 네. 토지거래 허가 DSR 정도 남았는데 DSR은 가계부채 때문에 마지막까지 아마 못 풀어줄 것 같고요. 지금 토지거래 허가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게 된다면 실수요자, 실거주자 아니면은 사실 집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토지거래 허가라도 좀 풀어줘라. 그러면 실거주자 아니더라도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혜택, 여기서 집값이 좀 더 떨어진다면 아마 정부에서는 토지거래 허가 정도는 풀어줄 만한 카드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과 관련돼서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영향,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